천만 원밖에 없는데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을까요? 경매는 소액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소액의 금액은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소액의 범위는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부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런 물건은 79만 원에도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토지 지분 매각인데요. 임야의 물건 261만 7천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받으시려고 경매를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금액을 넘지 않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두 번째는 대출을 활용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인 지분 투자는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 경매의 핵심은 대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출을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소중한 소액의 보증금마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낙찰받은 1억 미만의 물건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대출은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대출을 통해서 실제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 아파트고요. 감정가 1억 400에서 낙찰은 7,781만 5천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물건은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입니다. 매곡동 3월 11일 임땡땡님이 임의경매로 매각을 받으셨습니다. 이 물건은 대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보려면 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최고액 7,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농협에서 받으셨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7,440만 원이라고 해서 대출이 7,440만 원은 아니고요. 보통은 120%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에서 나누기 120%를 하시면 됩니다. 6,200만 원이 나옵니다. 낙찰가 7,700만 원에서 대출을 6,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1,581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은 상가입니다. 감정가 1억 8,200만 원에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상가인데요. 1억에 받으셨습니다. 약 1억에 걸쳐 있는 이 상가는 대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2024년 1월 31일 임의경매로 매각이 됐습니다. 대출이 채권 최고액이 1억 20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누기 120%. 이 물건의 대출은 8,500만 원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약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매각 금액의 4.6%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2,100만 원이 실투자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좋은 층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물건도 1억의 물건을 받았지만 상가도 8,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나왔다 라는 정도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물건들은 지방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량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건도 대출이 될까 하는 그런 물건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어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보다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아무래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7평짜리의 물건이고 감정가는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낙찰가는 5,780만 원입니다. 자, 이 물건도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6일 날 임의경매로 매각이 됐고요. 이땡땡님이 받으셨습니다. 대출 금액을 보면 채권 최고액 4,8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4천만 원 대출을 받으셨네요. 5,780만 원에서 대출
4천만 원을 받으셨고요. 실투자 금액은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4.6%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860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략 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1,30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엔 인천에 있는 다세대 빌라고요. 감정가가 3,100만 원 중에서 낙찰을 2,232만 원에 받으셨습니다. 을구에 살펴보시면 을구에는 대출은 없습니다. 대출을 안 받으셨는지 아니면 대출이 안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팩트는 대출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읍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정가 4천만 원에서 매각이 3,100만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채권 최고에 2,880만 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아까 낙찰자와 성이 다른데 아무래도 부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400만 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3,1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시고 대출은 2,400만 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금액은 약 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감정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로서 취득세는 1.1%겠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73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읍에 있는 이 아파트를 이분이 낙찰을 잘 받았다, 잘못 받았다,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경매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팩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방권의 이런 아파트를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셔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빌라인데요. 감정가 1억 2,100만 원에서 낙찰은 5,840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5천만 원에 받은 이 물건 대출은 얼마나 됐을까요? 채권 최고의 5,520만 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농협으로 4,600만 원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5,848만 원에서 4,600만 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8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60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도 누군가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소액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출이 무조건 안 된다 혹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나아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액으로 5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제 생각엔 500만 원 미만으로 경매를 진행하기엔 다소 심리적인 압박감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무료로 100건의 금매 물건 리스트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수익 분석하는 그런 분석표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 구독을 꼭 해놓으시고 이렇게 무료로 공유되는 이런 물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입문으로 성장하고 경매로 성공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